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1학년 과정에 다각형 심화를 하려고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제가 가르치는 그 방법에 너무 좀 색깔이 좀 너무 강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고서 가르치면은 좀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설명 방법을 약간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만 그 문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 개념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재미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 방법을 어떻게 터득했냐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강사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기억을 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학 같은 책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내용들은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엄청 오래됐지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알아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10년만 있으면 할아버지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다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한 25년 이전에 강사 한 3년 차, 4년 차, 5년 차, 뭐 이 정도 됐을까?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도남동에 있는 세영학원이라는 학원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학원에 들어간 제 경력상 그 학원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 사실은. 한 5년 차 정도가 됐었는데, 제 경력으로는 그 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안 됐었는데,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있는 동안 제가 한 5년, 뭐 6년, 5,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을 거예요. 중간에 뭐 나보다 어린 사람이 들어오긴 했지만,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거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한 2명 정도는 들어왔던 것 같고, 좀 있다가 나갔어요. 예. 학원을 그만두고 나갔죠. 그래서 대략 제 기억 속으로는 제가 거기 있는 동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나이 어린 막내 선생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학원이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담임반을 맡았죠. 담임반을 맡아서 이제 수업을 하는, 그전에는 사실은 뭐, 결석생 보충이나 하고 그랬죠. 결석생 보충. 그냥 그 수업을 아무나 안 줘. 아무나 안 주고, 그래서 결석생 보충을 그냥 정말 한 1년은 꼬박 한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도 물론 결석 보충을 했는데, 그때는 결석 보충밖에 없었어요. 1년 차 정도였을 때는 결석생 보충 수업밖에 없었던 거.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서 중학교 1학년 반 한 반을 맡았죠. 1학년 반 한 반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반도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이제 다른 학년은 막 결석생 보충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내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반이 몇 개 반 정도가 되냐 하면, 한 17개 반, 18반 정도 됩니다. 18반 정도가 되고요. 한 반의 인원은 27명, 상위반은 27명, 27명에서 25명, 요 사이, 여기 안 보이는구나. 27명에서 25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반은 좀 인원이 적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 반을 맡았거든. 자, 그러니까 1반부터 18반까지 있으면 이제 내가 18반 선생이에요. 18반 선생. 18반 선생인데 그 학원 여러분들 학원들이 뭐 요즘은 학원들이 뭐 그렇게 반편성하는 학원이 없죠. 그 당시에는 그 학원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받고 영어 수학 시험을 보고 이제 과학 국어도 봤어요. 과학 국어도 봤는데 영어 수학을 주로 해서 이제 반편성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세 달에 한 번씩 반편성을 해요. 세 달에 한 번씩 반편성을. 이게 대략 인원으로 따지면 한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등부터 450등까지 나열시키고
일반에 들어가는 인원 27명, 그럼 1등부터 27번까지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18반에는 어떤 아이들이 모이게 되죠? 18반에는 450명 중에 432등부터 450등까지 반에 모이는 거네, 그죠? 그죠? 예,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아이들의 실력이고, 선생님이 뭐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서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웃는 것은, 지금은 그런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단편성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험을 보고, 이런 학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제 기억에 남아 있어서 웃는 거지 뭐. 왜냐면 내가 처음 맡았던 학생들이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귀엽고 엄청 귀여웠어요. 그리고 엄청 귀여웠어. 그리고 그 학원에는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애들이 다 하나같이 착했어요. 이게 끝에서 이런 애들이 모였어도 그 학원이 좀 뭐 신통치 않은 애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아니야. 애지간한 애들은 거기 못 다닐 뿐만 아니라 다닌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워낙에 엄격하니까 학원이 엄청 엄격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세형학원 보낸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시스템의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지금 웃음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학원이 없죠, 그죠? 요즘은 그런 학원이 없고 그렇게 하면 학원 다 망할걸? 응? 안 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이죠. 그때 이제 그 18반 학생들, 18반 학생들 이렇게 번호는 안 매겼어요. 실제로는 그 한글 이름을 지어가지고 진, 선, 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한글로 짓고 이제 영문 A1, 뭐 A2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반편성을 했는데 18번 아이들이니까 그 끝에서 18번째 아이들이니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제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엄청 가르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얘들이 기억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얘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시험 볼 때까지 이걸 가져갈까? 이런 연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죠. 하여튼 그 학원에서 내가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 학원에서 얻은 것도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그런 경험이었어. 그래서 그 18반 학생들 18명. 왜냐면 제일 마지막 반이라고 성적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반은 인원이 좀 적었어요. 27명, 28명 막 이 수준이 아니고 25명 막 이 수준이 아니고 18명, 17명, 17, 18명 요 정도 인원수를 주어줬어요. 얘들을 내가 관리를 했어.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른 반하고 똑같아요. 진도, 그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 계획 그대로 이 반도 따라가야 되고 그 학원에서 보는 시험 이 반 학생들이 그대로 시험 봐야 되고 그 학원에서 보는 반편성고사도 이 반 아이들이 그대로 시험을 봐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나머지는 똑같아요. 무슨 뭐 부족하니까 얘들한테 무슨 가산점을 주자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야,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번씩 시험 보고서 이제 1등부터 반 인원수만큼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반 배정을 하니까 저는 항상 끝에서 이제 반을 그때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 보면은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도 다 겪어봐야 돼. 그래야지 걔네들이 학원에서 보는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보죠. 그죠? 나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것만 가르치면 좋잖아. 이런 거. 이런 것만 가르치고 이것 설명하는 것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런 걸 막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막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아.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야 되니.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이 방법을 연구를 그때 연구한 수업의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가르치는 원리. 저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기본 내용에서 시작을 해요. 기본 내용을 알아야지 그 기본 내용을 가지고 그 윗단계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뒤에 가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삼각형의 내각 외곽에서 기본이 뭐냐? 삼각형의 내각 외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는 내각이 얘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얘는 계산을 엄청나게 줄여줘요. 왜냐하면 그 18째 반 아이들한테 이걸 둘을 더해. 그리고 또 180에서 빼.
그 뺀 값을 다시 또 180에서 또 빼. 이건 너무 힘든 반복 과정이야. 그 과정에서 계산이 틀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 그지? 나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걸 반드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응? 반드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야. 요 삼각형에서 말이죠. 요 삼각형에서 이게 철칙이었던 거야. 이걸 이해시켜야 계산을 줄이거든. 안 해도 되니까. 두 번이라는 180에서 더하기 빼기 하는 계산을 안 시켜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필연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해는 되게 쉽죠. 원래는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그죠? 평행선을 이렇게 긋고서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라는 훈련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여기가 지금 뭐냐 하면 40도가 되겠죠. 그죠? 억각으로 40도. 자, 여기는 동의각이니까 여기 80도. 그죠? 그래서 요 X 외곽이라는 것은 40도와 80도의 합이라는 거지. 이걸 설명해 준 다음에 이 그림에 관련된 문제를 최소 10개에서 15개를 반복 훈련을 시켜야 돼. 익혀줘야 돼. 이거 완전 주입식 교육인 거지. 원리는 설명해 주긴 하지만 주입식 교육인 거야,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이걸 이해하니까 아,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을 더하면 여기 외곽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 40도 더해서 120도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을 집에서 엄마들이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120도야. 그럼 삼각형은 180도잖니? 그럼 여기는 180에서 120을 또 빼니까 이게 60이 되죠? 다시 그럼 요 바깥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180도니까 60을 빼면 다시 여기 되겠네? 180에서 60도를 빼면 다시 12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자, 요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연습을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또 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방정식이거든. 1학기 때 배운 방정식이요. 자, 여기 EX와 이제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40 더하기 X를 더하면 10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걸 풀어야 되니까 1학기 때 배운 것도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방정식도 가르쳐야 돼요. 다시 복습시켜줘야 돼. 방정식. 자, 그래서 X랑 X랑 더했더니 3X가 되고 40은 요리 넘어가서 여기 100도 맞군요. 40은 여기 넘어가서 40을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 빼니까 60도가 돼서 X 하나에 20도다. 이렇게 각을 구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방정식도 잊어버리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들을 내가 지금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은 이런 원리도 이해해야 돼요. 이런 원리도. 저는 이제 요놈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비 넥타이의 원리다 그랬어요. 나비 넥타이의 원리. 나비 넥타이. 나비 넥타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나비 넥타이 원리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비 넥타이 원리 하면 뭔지 금방 애들이 기억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 나비 넥타이 얘기를 하면 그 공식이 생각이 나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나비 넥타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이제 깨우치면 정리가 되는 거죠. 나비 넥타이의 원리는 바로 뭐냐 하면 외곽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에 여기 X라는 이 외곽이죠. 그죠? 이 외곽은 이쪽 삼각형의 외곽도 되지만 이쪽 삼각형의 외곽도 되거든요. 따라서 한쪽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고, 나 이거 왜 얘를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졌어. 자, 이쪽을 한번 봅시다. 이쪽 삼각형의 외곽을 이렇게 이용해 보면 말이죠. 저 x는 뭐가 됩니까? 40 더하기 y가 되죠. 그죠? 40 더하기 50이 되죠. 그죠? 40 더하기 50.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반대편에 있는 도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편. 자, 요렇게. 요쪽에 있는 삼각형의 외곽도 똑같이 여기 x란 말이야. 그지? 자, 이 외곽이 같으니까 여기도 55랑
y랑 더한 것도 여기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비 넥타이 원리는 바로 뭐냐? 나비 넥타이의 이 날개 끝에 있는 양쪽에 있는 두 각의 합이 항상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50 더하기 40 요 각도하고 오른쪽에 있는 55 더하기 y 요게 같다는 거죠. 요게 바로 나비 넥타이의 원리입니다. 이 나비 넥타이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저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나비 넥타이 원리는 바로 뭐냐?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안에 있는 두 내각의 합이 x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두 내각의 합이 x가 되니까 그 둘이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나비 넥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수도 없이 그렸습니다. 나비 넥타이 그림. 나비 넥타이 그림. 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면 A 더하기 B하고 C 더하기 D하고 항상 같다라는 성질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여기는 조금 좀 이거는 조금 활용된 문제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요 부분을 가려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말이죠.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자,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우리 선생님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장난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똥침 친구들 이렇게 요즘은 그런 장난 치면은 거의 살인 미수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이상한 거로 학교 폭력 막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학교 폭력 이런 걸로 돼. 옛날에는 뭐 이런 똥침 정도 놓는 거는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인데 뭐 이렇게 막 애가 막 죽을 듯이 막 체육 시간 같은데 장난쳐도 그 정도는 장난이야. 요즘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자, 요 똥침의 법칙이에요. 똥침의 법칙. 자, 이거 마우스가 열이 안 가는구나. 자, 이 도형을 한번 보세요. 똥침의 법칙은 여기는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이어버리면 말이죠. 이런 성질이 생겨요.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면 여기 외곽이니까 A 더하기 B야. 그리고 여기를 C라 그러고 여기를 D라고 하면 요쪽은 C 더하기 D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요놈 있죠? 요놈 요 직선 요거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가 A 더하기 C고 B와 D 요 끝에 있는 각 세 개를 몽땅 다 더하면 여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똥침의 법칙입니다. 공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써야죠.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사각형이지. 쏙 들어간 사각형.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이 문제에서 뭘 찾아? 이 4번 문제에 보면 똥침을 찾아야지. 똥침의 법칙에 해당하는 그림을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 좀 진한 걸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자, 굵기도 좀 바꾸고 얘가 너무 가느니까 좀 안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놨더니 바로 요게 똥침의 법칙에 해당하는 문제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x의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x는 요 세 쪽 끝에 있는 요 세 개의 합이 되니까 28, 68, 그리고 26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각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똥침의 법칙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변형이 돼도 그 똥침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어. 애들이 잘 찾더라고 그래서. 자,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는 한 단계 더 건너뛰는 거예요. 연습할 때 이걸 많이 시켜줘야 돼요. 자, 여기 맞꼭지각이라서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140이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똥침의 법칙 여기 140도는 어떻게 구한 값이냐?
바로 여기 30도와 x와 40을 더한 거죠. 30도와 x와 40도를 더한 값이 바로 140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x를 찾으면 되겠지. 여기서 또 방정식이 나오네. 그지? 방정식도 까먹었으니까 또 방정식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자, 이제 여기도 뭐 똥치마 법칙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8번 같은 문제나 그 당시에는 별 그림이 많았었는데 여기 9번 같은 문제 같은 그림도 상당히 제가 많이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많이 연구를 해서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다음 단계의 문제를 푸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준 것밖에 못하는 친구들은 좀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요. 예. 그래서 이 도형을 내가 관찰을 해봤더니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바깥쪽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뾰족하게 바깥으로 튀어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갔단 말이지. 자, 이 밑에 그림도 보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안으로 쏙 들어간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들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튀어나온 부분이죠. 그죠? 여기나 요렇게 여기는 튀어나왔어. 바깥쪽으로. 그지?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치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요거를 이 튀어나온 거랑 안으로 들어간 거랑 이 정도는 애들이 구별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이 안으로 쏙 들어간 부분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을 이렇게 채우자. 얘를 이렇게 채우자. 자, 그리고 내가 새로 그려준 이 부분하고 나비 넥타이가 되는 그림을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나비 넥타이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봐. 그러면 여기 D와 C 합친 것이 여기와 여기 합친 것과 같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각은 없애고 이놈이랑 똑같은 요각을 새로 만들어 보면 A, B, C, D, E를 다 더하면 여기랑 더한 모양이 되니까 이게 180도 삼각형이니까 180도 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9번 같은 거 좀 나중에 10번을 먼저 해요. 10번. 10번은 어떻게 하느냐? 10번도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제 이런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런 데가 쏙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가 쏙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간 요 부분을 가지고 나는 나비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채우면 요 나비 넥타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 새로 만든 선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B와 A를 더한 값은 여기와 여기 더한 것과 같으니까 이쪽 부분은 없애고 나는 이 각을 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메우면 여기 모서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네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채워보면 마찬가지로 나비 넥타이가 그려지면서 이 E와 F를 깍깍은 모르지만 더한 것이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면서 이쪽 부분은 없애고 우리는 여기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것이 이렇게 사각형이 되네요. 사각형으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자, 여기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각으로 다 옮겨졌어요. 이쪽은 없어지고 요리 가고, 그렇죠? 자, 이쪽은 없어지고 요리 둘이 갔고 이쪽은 없어지고 요리 둘이 가서 결국은 사각형이 됐죠. 사각형의 각의 합은 얼마입니까?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360도가 되는 거예요. 가게 크기가 36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 말이죠. 이렇게 10번은 얘는 뭐 11번은 더 간단합니다. 얘도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채우면 돼요. 여기를 안으로 뚫려가 있으니까 여기를 채워버리면 이렇게 나비 넥타이가 되면서 이쪽에 있는 E와 D가 사라지고 그 둘의 합은 여기와의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라지고 나면 여기 채워놨더니 결국은 뭡니까? 요 안에 사각형이 나오네요. 그죠? 사각형의 합계니까 얘도 360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2번, 13번, 14번은 이제 좀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이지만 원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원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버리고 대각선으로 갔더니 여기 나비 넥타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만들어줘라. 만들어주면 결국은 요만큼은 빼서 사라지고 그걸 여기다 채워 넣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사각형과 육각형이라는 도형으로 둘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각형과 육각형의 어떤 합계예요. 여기 먼저 셈은 좀 다른데 이게 플러스라면 사각형과 육각형을 합치면 되는 거고 근데 마이너스라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바깥을 이렇게 메우는 방식. 여기도 지금 13번도 똑같죠. 안으로 쏙 들어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죠? 안으로 쏙 들어간 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니까 거기를 이렇게 채워주자. 이렇게 채워주고 대각선을 이렇게 선을 따라가 보면 바로 여기 나비 넥타이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워라. 그러면 여기 따라가 보면 모서리를 따라가 보면 나비 넥타이가 생긴다. 안 생기면 도형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 17, 18명 그 중에서 한 5, 6명은 이런 문제를 이해하더라고요. 5, 6명 정도는 이해하고 나머지는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봤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좀 복잡한 문제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가 매스플랫에서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매스플랫 출처를 안내해야지 제가 이 문제를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스플랫이라는 사이트, 지금 이 학원들한테서 엄청 핫한 회사입니다. 가끔씩 좀 잘못된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거 좀 고쳐야죠. 그거 안 고치고 계속 할 거야? 그거 안 고치고 계속 하면 안 되잖아. 그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이라고 봐요. 엄마들도 시험 보고 시험 못 보면 아이들한테 시험 더 열심히 봐라 이렇게 독려하고 애들도 시험 자기 수학 실력이 나쁘면 조금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지. 그냥 뭐 요즘 학교 보면 애들 무슨 뭐 시험 보면 안 된다고 무슨 뭐 애들을 줄 세운다고 인생 자체가 줄 서는 건데 애가 잘 공부했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지. 평가가 줄 세우는 건 지가 줄 서는 거니까. 그러니까 줄에 꼬레비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세영학원에 있던 450등 아이는 뭐 그게 좋아서 거기 있었겠어요? 그런 아이들 아마 다 성공했을 것 같아. 지금쯤 보면은. 지금쯤 그 아이들 다 자기 역할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받는 게 싫어가지고 내 아이가 꼴찌인데 그게 드러나는 게 싫어. 창피한 거야 부모가. 공부시킬 생각은 안 하고 창피한 것만 아는 거지. 평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잘 하고 그걸 잘 관리하고 시스템에 정착을 시켜서 운영하는 학원들은 성장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학원들은 끝장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